엄마 힘들고 아빠 힘들고 애 힘들고 온 가족이 다 힘들고 네, 학원 선생님은 괜찮고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다 쏟아부었어요. 맞아요. 능력에 재능을 갖고 태어났던가 부모님이 아주 훌륭하시던가 우리 부모님이 대기업의 회장이시던가 내가 정말 성실성이라는 거 그릿이라는 거 이런 걸 갖고 태어났던가 네. 연재원 교수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사람들이 네, 그럼 우리도 열심히 트레이닝 하면은 그릿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쵸. 사실 그게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면 실패하는 것이 상당히 내가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그런 희망이 없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희망은 어디 있냐면은 사회적 환경을 이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잖아요. 가정적 환경 못 바꾸지만 사회적 환경이라는 것은 수학만 알아주는 사회를 만들어 버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고생하면서 어렵게 살아야 되는 못하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부터 당장 입시에서 이번에는 음악으로 줄을 세운다. 이러면 음악 잘하는 날아다니겠죠. 그럼 뭐 불공평하다고 할지도 몰라요. 맞아요. 근데 왠지 음악은 왠지 선진적인 어떤 재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수학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죠. 수학이 훨씬 더 음악보다 그거 되게 놀라운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봤어요. 건데 우리가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사회적인 환경을 이렇게 좀 변화시켜 가지고 다양한 재능들을 사람들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양한 재능들이 인정받고 가치 있고 뭐 이걸로 먹고 살 수 있고 이걸로 자기가 이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좋은 사회인데 이제 그런 사회를 이제 선진국이라 그러는 거고 후진국은 이제 제일 줄 세우기 쉬운 게 수학이죠. 그냥 수학 공부 잘 안 되니까. 근데 이걸로 줄 세우는 게 제일 현명한 거죠. 다른 걸 줄 세우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돈 들이면 될 수 있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수학은 잘 안 되는 거죠. 수학으로 줄 세워버린 거예요. 그건 제일 깔끔한 거죠. 그리고 다 노력으로 자기 명분을 샀기 때문에 컴플레인도 안 하고 근데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재능들이 인정받고 가치 있고 돈도 주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뭐 좋겠죠. 그쪽 한 이그젠플로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인데 제가 이제 뭐 편의점에서 일했는데 제가 이제 30년 전에 일할 때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미국 애들은 2주에 한 번씩 월급을 받는데 월급을 자기 합수표로 받아요. 이걸 갖다 은행 가서 이제 수수료를 주고 돈으로 캐시로 하기도 하고 편의점에 가서 1.5% 수수료를 떼고 편의점에서 바꿔주기는 서비스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편의점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제 2주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합수표를 갖고 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대부분의 집중이 얼마 받는지를 제가 다 알게 됐던 거죠. 근데 보통 그때 뭐 6불, 1시간에 7불, 8불 받을 때 어떤 분들 많이 받아 10불, 20불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보니까 저 옆에 그 가게 옆에 저기 자동차 정비사 공업사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이 2주마다 월급을 받아보지 얼마 받는지 대충 알잖아요. 1시간에 40불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공부하러 갔는데 학교 다닐 때인데 아하 여기서는 공부를 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이제 좋은 사회잖아요. 내가 공부 못하면.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있다는 게 뭐 K-팝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뭐 이런 건데 이거 사실 뭐 K-팝 이런 것도 음악적 재능이기 때문에 아무나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 실제로 그 몸을 쓰는 직업들이 자기 사업처럼 해서 돈도 많이 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모님들 안 보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미국에서 특히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걸 저는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맞아요. 다양한 가치들을 선진국이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재능이나 성격 이런 거를 좀 그대로 인정해주고 이걸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상적인 인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도 고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성격이 나빠서 그걸 고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뭐 공부를 왜 못하겠어요? 그게 오히려 불공평한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이제 그 교수님의 시각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수능이나 정시나 어차피 테스트하는 것은 가정적 환경이든지 인지적 재능이든지 하는 건데 둘 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재능도 그렇고. 그렇죠. 재능도 가정도 그렇고. 사회적 사회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 성공과 실패가 결정나는데 여기에다가 명분을 제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잘된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잘된 거로 해서 행복하게 사시고 또 이렇게 잘 안 되신 분들은 노력을 열심히 하는 거니까 좀 우울하게 불행하게 살아도 이거는 달갑게 처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말하면 핑계 된다 이러고 네 앞가림이나 잘해 사회적 책임 얘기하기 전에 네 앞가림이나 네가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책임 같은 걸 얘기하면은 대부분 나오는 단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도덕적 해이 유명한 말이에요. 맞아요. 사회적 책임 저런 애들은 돈 주면 안 돼. 기회 주면 안 돼. 월급을 더 작게 줘야 돼. 철학의 차이가 좀 느껴지네요. 왜 돈을 적게 주냐면 그래야 열심히 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뼈저리게 더 힘들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노력으로 모든 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노력이라는 것도 자기 조절 능력이라 가지고 이게 성실성이라는 것과 엄청난 깊은 관련이 있어 가지고 사실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노력 열심히 하는 애들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은 하기가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 거를 좀 사실은 타고난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건데 노력도 쉽지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후천적으로 노력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시각에 따라 다르잖아요. 전혀 노력해도 안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께서 보시면서 약간 반감 같은 것도 느끼실 수가 있지만 네. 그 노력이 이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교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게 자신의 어떤 강점인지 약점인지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신 건가요?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네. 얘기하기 전에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첫 번째는 네. 그 노력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분야에 네.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요리를 잘하거나 음악을 잘하거나 체육을 잘하면 열심히 노력하는데 문제가 없죠. 네. 근데 이게 실력이 부족하고 재능이 부족하면 노력을 많이 하기가 어렵다는 안 거죠.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노력이 어떤 재능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제가 뭐 열심히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부모님이 아유 뭐 좋아 뭐 재능 없으면 노력하기가 그러니까. 조금 불리하겠지 네. 하기 힘들어하겠지 네. 그래도 재능 있는 친구들처럼 엄청 열심히 똑같이 하게 되면 잘할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하는 것도 어렵지만 했다 손 치더라도 네, 네. 수학에 재능 있는 친구랑 재능 없는 친구랑 똑같이 10시간 하면 누가 잘할까요? 재능 있는 재능 있는 사람. 친구가 훨씬 잘하죠. 그래서 네. 그럼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네. 그게 처음에 예를 들어주셨던 그 수학 3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것을 받아들이고 네. 인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가요? 아니면은 수학을 조금 놓아도 된다. 제가 이제 두 가지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네. 측면에서는 부모님들이 특히 엄마들이 힘들어하는 게 네. 우리 애가 만약에 좀 공부에 재능이 없는 거를 내가 알 정도면은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을 편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재능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보다는 약간 이렇게 중상? 어정쩡한 수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힘든 거죠. 맞아요, 조금만 맞아요.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맞아요. 같은데. 그러니까 아주 미치면 포기하겠죠. 그냥 너 다른 애한테 잘 살아라. 근데 어정쩡하게 잘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조금만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뭐 얘들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얘들보다 노력을 안 하게 되면 되는데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쟤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 엄마가 때문에 단일한 대로 학원도 다니고 뭐 더 열심히 시키면 하죠. 공부도 노력하기도 하고 쉽고 하는 애들. 같은 노력의 시간을 투자해도 효과가 더 네. 있고 얘들은 엄청 유리하죠. 근데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애가 뭐 엄청 훌륭한 대학에 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냥 뭐 성인으로서 그래도 웬만한 대학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목표라면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죠. 자기 수준에 맞게 열심히 최선을 노력을 다해갖고 자기 분량만큼 해서 가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공부가 어떤 인생의 어떤 가장 큰 성공과 실패의 지름길이고 내가 하는 인생의 목적이라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왜냐면 공부는 하려면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정쩡하게 들어가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요즘 세상이잖아요. 대충 하면 안 되는 거고. 그죠? 네. 요즘 스카이 가도 사실 큰 의미 없는 학과들과 학교들이 엄청 많은데 이제는 바뀌었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경쟁이 안 되는데 이 경쟁을 하려고 애쓰면 이제 엄마 힘들고 아빠 힘들고 애 힘들고 온 가족이 다 힘들고. 네, 학원 선생님은 괜찮고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힘들어지는 거죠. 엄마 아빠도 힘들잖아요. 돈을 여기 다 쏟아부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뭐 네. 애가 정확하게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고 대학은 또 가야 되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그 좀 더 현명하게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좋은 부모라는 것은 좀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좀 탐색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어렸을 때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또 마이클 샌델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런 기회를 주는 것도 가정 환경이 좋으신 집에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부잣집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맞아요. 시켜서 그 잘하는 거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가난한 집에서 이런 거 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정해준 줄 하나로 달려야 되니까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국가가 하고 교육부가 하고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가치를 인정해주면 맞아요. 좋을 텐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재능이 없는 곳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재능 있는 친구들과 경쟁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엄청 불리하다. 노력하기도 힘들고 같은 노력을 해도 성과도 없고 노력하는 것 자체도 힘들기 때문에 엄청 불리하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지만 사회가 가치 있게 여겨줄
쏟다 손 치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에게 힘을 쏟게 되면 노력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재밌고 효과도 더 크게 나고 네네. 이렇기 때문에 네. 효과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창출하는 노력이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은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좋을 텐데 네. 다 같이 이렇게 열심히 모든 사람이 학원을 다 다니면 학원의 의미가 0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또 다른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얘도 학원 가서 10시간, 얘도 10시간 하면 학원의 의미는 0이 되는 거죠. 학교처럼 똑같이. 그럼 어차피 공부 잘하는 애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원의 효과가 있으려면, 노력의 효과가 있으려면 네네. 대부분 사람들이 학원 안 다니거나 노력을 하지 않거나 쟤네가 놀면 되죠. 그렇죠. 그럼 내가 노력하는 게 빛을 발할 수 있죠. 근데 신기하게도 노력을 신봉하는 나라에서는 노력의 효과가 0이 되는 거죠. 왜? 다 열심히 하니까. 다 열심히 하니까. 다 열심히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애를 미국에 보냈던 거죠. 애들이 열심히 안 하니까. 네. 그럼 여기서 중하위권에 있는 애들이 가서 수학 1등하고 하루에 맞아요. 2시간씩 해서 1등 했던 거죠. 그게 이제 노력이 빛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빛을 못 본다.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전부 다 학원 다니기 때문에 힘을 하나도 못 벌어요. 노력 신봉공학의 역설인 거죠. 노력이 힘이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점은 아이들이 어떤 재능이 타고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그게 노력해도 힘들 수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그냥 공감해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러면 좀 마음이 조금이나마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우리 아이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눈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좀 소개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어느 순간에 그 제가 이렇게 그 자존감이라는 것이 어떻게 언젠가 이렇게 딱 생겼을 때 느꼈던 것은 강한 사람들도 그들도 뭔가 이렇게 그 환경 속에서 저럴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있었겠지.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들만의 문제가 있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강좌 앞에서도 좀 기죽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타고난 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좀 우리 아이들이 자기보다 조금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기죽거나 뭔가 좌절감을 느끼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재능은 또 따로 있을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으셔서 이 책을 집필하신 것은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재능이 있거나 이미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뭐 금수저를 타고 났던 아니면은 스카이를 갔던 잘 나가는 내가 지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 좀 겸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책이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울림이 있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겸손도 사실 그 미덕이 아니죠, 사실.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진짜 우리 사회에서 알아주는 가치 있는 영역의 재능을 갖고 태어났던가, 부모님이 아주 훌륭하시던가, 우리 부모님이 대기업의 회장이시던가,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정말 성실성이라는 거, 그릿이라는 거, 이런 걸 갖고 태어났던가. 이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내 거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농담으로 뭐 성공하셨네 이러면 제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겸손한 태도를 하는데 이거는 진짜 겸손한 태도가 아니고 진짜 그 모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고 그렇죠.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거나 그 성공하지 못하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보는 태도가 완전히 좀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지. 그렇죠. 그렇게 뭐 이렇게 좀 그래야 되는데 이제 오늘 그런 태도가 노력신문공학에서는 없죠. 그래서 세금 버는 것도 상당히 거부감이 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거부감이 엄청나게 있죠. 왜냐면 내 거니까. 다 내 건 거예요. 내 노력으로 다 얻은 것. 이런 식으로 내 노력인 거죠. 그러니까 힘들죠. 왜냐면 이제 내가 부모님 잘 만나서 잘 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사회적 환경이 좋아서 내가 이것도 말하기 어렵잖아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노력인 거죠. 노력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엔젤라 더골스가 주장했던 건 상관없이 노력이 내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이거는 성실성이라는 유전적 특질과 너무 깊은 관련이 있어서 그 뭐 엔젤라 교수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열심히 트레이닝 하면은 그릿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릿을 우리가 노력해서 많이 이거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이제 TCI 검사라고 이제 기질 및 성격 척도 검사 중에 전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인내심이라는 퍼시스턴스인가요? 맞아요. 그 척도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게 우리가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바뀔 수 있는 성격에 들어가지 않고 네. 기질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궁금했는데 이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딱 알게 됐어요. 이게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멘젤 토크스가 가장 공격받는 게 그런 거죠. 맞아요. 이게 뭐 그리스라는 게 성실성과 너무 관련이 깊어서 뭐 그리스를 가져라 가지면 성공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를 가져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게 연구 결과인데 가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가져라 집중해라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해라. 안 되는 애들한테 네. 해라. 의미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딸 얘긴데 우리 딸이 고3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엄마가 이제 우리 딸은 열심히 좀 안 하니까 우리 아내가 매일 이렇게 뭐 혼내고 뭐라고 그러는데 우리 딸 나는 엄마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럼 엄마는 난리 나죠. 무슨 핑계를 그렇게 대냐. 나는 듣고 해서 야 이거는 천재다 천재. 아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버님이 연세대 교수신데 그런 생각 충분히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진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못하는 측면이 엄청 강한 거죠. 어떤 친구는 누가 옆에 지나가도 전혀 모를 정도로 3시간, 4시간, 5시간 앉아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친구는 10분도 못 앉아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겉에서 보면은, 쟤는 게으르네. 성실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는 애고, 얘는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성공의 원인은 열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거 자체가 처음부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집중하라. 10번, 20번, 30번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선생님이 집중해라. 네. 시험 공부하다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아침에 되면 생각이 100%다 바뀌잖아요. 난 졌다. 못 일어나잖아요. 네. 마음과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 아침형 인간이 있고 어떤 친구는 못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성실성이라는 것들이 그릇이랑 거의 똑같은 거고. 네네. 그래서 아무런 뭐 차이점이 없고 사실 이렇게 실력을 통해서 막 훈련을 통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사람을 이렇게 좀 판단하지 말라. 예. 이런 메시지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어쨌든 그 책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이들을 이제 바라볼 때의 어떤 부모로서의 통찰력 이런 것들 좀 키울 수 있으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서 우리 교수님 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서 출연해 주셔서 이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